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5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다가오는 새벽 3시에 공개될 6월 FOMC 의사록을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골드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골드에 대한 반등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부 장관이 현 시점에서 추가 감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며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전년 대비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주요 3대 지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가운데 전일 휴장이었던 미증시는 경계 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6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3.9로 전월에 57.1보다 3.2포인트 하락하면서 부진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PMI 지수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을 하회할 때는 경기 축소를 의미하기에 그래도 6개월 연속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수치가 나와 주었지만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6월 차이신 종합 PMI가 52.5로 전월에 비해 3.1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 연속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곧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숙축 국면이 지속될 우려가 커진다고 시장은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밤 공개될 FOMC 의사록에 집중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난 6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연내 2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번 의사록 공개를 통해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지표와 일정들 속에서 오늘도 시장 대응을 위한 핵심 투자 포인트 방송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어저께 월요일, 화요일 미국 시장은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조기 종료를 하고 휴장을 했죠. 오늘 나스닥 10시 반에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예상대로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점 포인트는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맥점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요즘에 물론 이제 우리가 해외 선물이지만 국내 선물도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국내 선물, 국내 시장 관련해서 제가 사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새마을금고 사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면 맞지 않는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일단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또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알고 싶어하는 핫한 이슈들 팩트체크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해볼 예정이고요. 방송에서는 잠시 뒤에 오늘도 생방송 중 단타 상품을 선택해서 진입가와 목표가 체크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은요. 유튜브 채팅 또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선경 마스터님의 오픈톡방 안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상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미니 S&P 500과 유로만 지금 파란불 켜고 있고요. 그 외의 상품들 빨간불 켜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개장 이후 선물 차트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상황입니다. 이 0.06, 0.05% 소폭 상승하면서 다시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미증시 휴장이었고 현재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서 미증시 3대 지수는 미끄러지듯이 소폭 하락 출발한 모습에 있는데요. 다시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소폭 들어 올려주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오늘 장세 어떤 식으로 추세 잡아야 하고 파악해야 할지까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6%, 2.7%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장 전에는 최고점인 72달러 선까지 돌파해 주기는 했지만 개장 이후 다시금 이 상승폭을 절반 가까이 반납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 71.61달러 선에서 이 빨간불 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일에는 또 휴장 전에는 세계 경기 전망에 무게를 두면서 그간 70달러 선 밑에까지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다면 오늘은 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8월 공급 삭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금 소폭 들어 올려주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지금 0.1%가량 아주 소폭 들어 올려주고 있는데요. 1931.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장 전에는 지금 단기 고점인 1942.9까지 올라주었으나 미증시 개장 이후 쭉 큰 폭으로 하락해주면서 지금 현재는 22시 50분경에 단기 저점 1929.9달러 형성해 준 이후에 횡보해주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우려로 소폭 상승해 주었으나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다시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유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0.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증시 개장 이후 이 하락은 하락, 이 약보합권 내에서도 조금 이 차트상으로, 분봉상으로 좀 혼조된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런 이유는요. 이 독일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1.093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시세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생방송 중에 함께 전략 세워볼 단타 상품 정해보고요. 함께 우리 진입가와 목표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서님, 오늘 대응할 상품 그리고 전략까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나스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움직임이 사실은 가장 좋은데 네. 나스닥 방금 전에 제가 스튜디오 올라오기 전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인증샷 올라온 거 보셨을 겁니다. 나스닥 제가 스튜디오 올라오기 전에 이 장대 양봉 하나를 거의 다 먹어서 한 100틱 정도 수익 일단은 올렸고요. 자, 일단은 진입 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차트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오늘 진입 자리는 15,330 라인입니다. 15,330 라인에 일단은 매수 자리 제가 조금 권해드리겠고요. 15,330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정했느냐? 15,328 라인입니다. 15,328에 조금 전에 매수를 들어가서 일단은 25포인트 100틱이죠. 100틱 수익을 낸 자리가 15,328 라인인데 일단 그거 조금 위에 330 라인 일단은 제가 매수 자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자리는요 지금 이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죠.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장대 양봉 출현했고 밑골이 다르면서 330 라인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입니다. 자, 어떤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지 라인을 한 번 더 써먹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매물대, 지지에 대한 매물대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15,330 라인에서 일단은 매수 대기하시는 거 제가 좀 권해드리고요. 이 지지 라인 일단은 무너지면은 오늘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자리 내지 두 자리 정도만 보시는 걸 제가 일단 권유를 해드리고 항상 컷라인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정도만 잡으십시오. 10포인트만.
내가 들어간 자리에서 10포인트 이상 간다라는 건 방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눌림을 굉장히 크게 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컷은 10포인트, 익절은 10포인트 이상입니다. 우리가 손익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항상 컷보다 손절보다 익절이 더 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10포인트에 딱 그냥 고정을 하시고요. 익절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이상 일단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교육을 제가 조금 잠깐 좀 해드리자면 네, 좋습니다. 21시부터 여러분들 장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2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럼 21시 30분부터 21시부터 어떤 움직임을 좀 주고 21시 30분에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21시부터 일단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 한 달간 여러분들 어떤 기법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어떤 자리를 제가 봐드렸죠? 수렴과 발산에 대한 그런 자리를 일단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죠. 자,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죠? 이 자리. 한 275에서 280 라인이에요, 여러분. 15,280에서 15,275 라인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죠? 275, 280이면 지금 100포인트가 넘죠. 한 500틱 정도 갑니다. 500틱 정도. 최대 500틱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제 수렴과 발산 같은 경우에, 수렴과 발산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고점 매도와 저점 매도, 저점 매수입니다.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이 꿈 같은 이런 매매를 현실화시킨 게 제 수렴과 발산 기법이고, 여기에서 일단 수렴과 발산 기법 쓰시면 500틱 이상 일단은 가는 이런 모습도 나온다.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봐드리면 330입니다. 15,330에 매수 자리 일단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 중에 진입가 체크해서 방송 마지막에는 목표가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단타 전략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늘 상품 나스닥이고요. 오늘 매수 포지션 주셨습니다. 진입가는 15,330포인트 주셨고요. 목표가는 10포인트 이상, 손절은 10포인트 잡고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제공해 드린 전략은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매수와 매도에 각별히 유의 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나스닥 그리고 차트에 대한 기법까지 잠시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5일부터 주요 상품군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5일입니다. 현재 지금 들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넘게 좀 오늘 다시 한번 좀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71.79까지도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먼저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포지션이 유효할까요? 일단 관망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관망을 주셨는데요. 이 다시금 2.8%까지 이렇게 들어 올려줬습니다. 그 이유와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가 관망 포지션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수요일 날 터줏대감이죠. 재고지표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 22분 정도 있다가 재고지표가 일단은 있는데 요거를 일단은 보시면 돼요. 여기입니다. 지금 분봉상으로 하단을 일단은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오르는 모양새를 일단은 보이고 있죠. 오름 차트입니다, 여러분. 하단 지지하면서 오르고 있고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사실은 매수 포지션을 봐야 되는, 그렇죠? 예, 당연히 매수 포지션을 봐야 되는 이런 자리인데, 제가 관망을 일단은 보여드린 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일봉상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5일 같은 경우에는요, 당분간은 이런 관망세가 조금 지속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금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73.32달러에서 뭐 한 66달러 정도, 74달러 정도 일단은 보셔도 돼요. 이 선이 어디에 그어 있는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일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으셔도 되고, 밑에 하단을 기준으로 일단 이렇게 하단은 좀 명확하죠? 이 정도 일단은 그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박스권을 길게 유지를 하고 있고, 참 이게
어떤 인위적인 그림이 아니라면 자연적인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 정말 박스권이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박스권이 작년 11월부터 생겨나서 정말 박스권이 길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매매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포지션일 수 있다. 그러면 하루하루 어떤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단은 시장에 대한 대응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수 쪽으로 일단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추세선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봐도 매수 쪽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매수 쪽으로 가시되 단 지금 시간은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되죠? 수평선을 제가 좀 그어드리면 어떤 이런 라인이죠? 이런 라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있다가 한 20분 있다가 재고 지표인데요. 71.46달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종가상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 꼬리 기준이 아니고 종가상 기준입니다. 종가상 기준으로 71.46달러, 40달러 요 정도를 일단은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매수에 대한 힘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지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힘이 남아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적으로는 매도를 조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차트상으로는 아직은 매수 방향이고 언제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 23시 30분 지나서 일단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구간이고요. 23시 30분 있다가 매매를 하시는 걸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5일 같은 경우에는 관망으로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에 대한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 함께 만나보시죠. 네, 골드 지금 좀 들어 올려주던 모습 0.05% 소폭 들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 불은 빨간 불인데요. 이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짚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골드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대응의 영역인데 어떤 매수 매도를 꼭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아직은 이제 매도 아, 방향을 제가 아직은 일단은, 매도. 네네. 네. 자, 일봉 잠깐 보도록 좋습니다. 하죠. 네.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네. 요즘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죠. 왜냐? 나스닥을 일단 좀 기준, 미국 시장 일단 기준으로 보시면 오를 만큼 올랐고 지금 매수의 힘이 센 상태에서 매도 쪽으로 빠진다라고 해도 많이 안 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폭이 굉장히 좁게 나오면서 많이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골드 보기 전에 나스닥 일봉을 일단 좀 볼게요. 나스닥 일봉이 중요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매수 쪽으로 지금 쭉 가고 있어요. 그렇죠? 매수 쪽으로 쭉 가고 있는 매수의 힘이 굉장히 센 장인데 지금 보세요. 월요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767 라인. 그렇죠? 룸이 어느 정도 이 정도밖에 일단은 남아 있지 않은 상황. 자, 그리고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게 쌍봉을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475 라인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쌍봉을 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밑으로 쭉 빠지겠죠. 근데 쭉 빠지는 것도 굉장히 힘이 좋게 빠지지는 않아요. 왜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 뭡니까? 매수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한 장이죠. 매수의 힘이 강한 장에서 매도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V자 반등을 V자로 꺾이지 않는 역V자죠. 역V자로 꺾이지 않는 한은 기술적인 눌림을 주고 매수 쪽으로 다시 간 다음에 기술적인 눌림을 주고 매수 쪽, 기술적인 눌림 준 다음에 매도 쪽으로 빠지든지 하여튼 굉장히 지그재그 장을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일과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연결된 오일, 뭐 달러, 골드가 굉장히 많이 흔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골드 일봉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일봉을 보면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꼬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뭡니까? 자, 크게 좀 볼까요? 자, 여기만 해도 꼬리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 매수 쪽을 봐야 되나요? 매도 쪽을 봐야 되나요? 자, 대응의 영역입니다. 완전히 100% 지금 대응의 영역이다. 꼬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중기적인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뭡니까?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는 데드크로스 지역이고 매도 존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미국 시장은 어때요? 일단은 나스닥과 골드장을 디커플링이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간다라고 하면 나스닥은 눌림이 굉장히 심하고 좀 많이 흔들지만 매수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눌림과 굉장히 많이 흔드는 장 안에서도 뭡니까? 매도 쪽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추세는 뭐예요? 추세는 일단 매도 방향으로 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단 무조건 일단은 매도 방향으로 보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내가 매도를 들어갔어요.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매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쭉 뻗습니다. 그럼 뭡니까? 버텨야 되나요? 손실인가요? 손실을 줘야 됩니까? 손실을 줘야 되죠. 손절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버티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아무리 중기적으로 매도 방향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손절로 컷 준 다음에 다시 매도 방향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매매가 굉장히 힘들고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매가 녹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소나기는 일단은 조금 피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나기는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 매매가 흔들리시고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트레이닝 받으시고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조금 감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외롭고 힘드신 분들은 일단은 노란톡방으로 일단은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매도 포지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매도 포지션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스터님과 함께 골드까지 전략 한번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나스닥과 오일, 골드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방 안에서 이 공모부터 시작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에 대한 전략 세우고 공부까지 이어갈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송 통해서 이 국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에 대한 팩트 체크 점검 그리고 국내 선물까지 함께 짚어본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희는 지난 한 달간의 선경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이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해외 선물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 투자 전략 세우고 높은 수익률 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오픈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요한 이슈들 팩트체크와 함께 점검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먼저 오늘은 보다 더 특별하게 이 국내 선물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국내 선물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선물에 대한 현재 상황과 대응 전략 바로 한번 짚어보시죠. 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좀 많이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장이 뭐 좋기 때문에 네. 제가 굳이 막 말씀을 많이는 안 드립니다. 자, 일단은 추세선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추세선 보시면
지금 지속적으로 뭡니까? 2023년에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들, 그렇죠? 이런 자리들을 지지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일단은 모습은 보이실 거고요. 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상단을 일단은 찍고 조금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밴드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이고,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말이나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추세 있죠? 요 추세선을 밑으로 일단은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 상단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를 일단은 보시면서, 사실상 요 추세를 보면 여러분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사실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밴드 같은 경우에 밴드 매매, 그러니까 박스 매매를 일단은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변수가 조금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제가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서울에서 이제 강연회를 했죠. 강연회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짜 오셨는데, 오프라인 강연회 때 그때 제가 위기 상황을 조금 하나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기 상황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금고 PF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렸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제가 국내 선물 끝나고 말씀 일단 다시 이슈 체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지금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 밴드 안에서 하시는 거를 제가 일단은 권유를 계속적으로 드리겠고요. 간간히 국내 선물 제가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내 선물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외 선물부터 국내 선물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부터 전략까지 함께 채워가고 있으니까요. 방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선기현 마스터님의 오픈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특별한 교육, 특별한 이슈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시청자분들에게 핫하게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요즘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굉장히 조금 심각하죠. 네. 그리고 궁금하신 것도 많을 텐데, 그렇죠. 제가 2019년부터 무료로 주말 특강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일요일 날 밤 10시에 해드리고 있고요. 뭐 저번 주도 했고 당연히 저저번 주도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뭐 많이 허락은 하진 않지만 주말 특강에 준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플러스 이슈까지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는지 살아있는 생생한 교육을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시장, 뭐 현물 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거고요. 뭐 주식이나 선물을 하지 않으셔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최대 이슈죠. 새마을금고 사태에 관해서 첫 번째 새마을금고 사태 원인하고요. 두 번째 원금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제가 요거 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미디어들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유튜브 채널도 보고요. 뭐 어떤 교수님이 하신 것도 방송도 보고 했는데 중구난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난방이고, 사실 이제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일단 제가 오늘 법률에 근거를 해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법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국내 시장의 지금 최대 핫 이슈이기 때문에, 경기의 최대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이해 쉽게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마을금고가 지금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는 거고요. 뱅크런. 자, 이거하고 여러분들 판박이가 뭐예요? 판박이가 실리콘밸리 뱅킹입니다. 이게 왜 판박이냐면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킹이 몇 개월 전에 파산을 했죠. 파산을 했는데 제가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제로 실리콘밸리 뱅킹이요. 돈이 없나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뭐죠? 재무구조. 재무제표죠. 일단은 재무제표에서 미국 국채가 너무 많았고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제표의 대차대조가 안 맞아서 뭡니까? 은행 예금을 한 예금자들이 무서워서
돈을 뺀 거예요.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사실 새마을금고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새마을금고의 사태 원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가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PF 대출이에요. PF 대출. 그 뭐 연체율이 많다 뭐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PF 대출인데 PF 대출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시공사가 땅을 사요.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근데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을 어디에서 빌렸어요? 새마을금고에서 빌렸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돈이 시공사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돈을 갚고 이자까지 다 주면 뭡니까? 얘네도 돈을 벌고 새마을금고도 돈을 벌어요.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인데 지금 어디가 깨진 거예요? 여기가 깨진 거예요. 왜? 분양이 안 되니까.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공사에서 돈을 못 받으니 새마을금고에 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럼 얘네도 망하죠? 돈 못 받은 얘네도 망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핵심은 PF 대출이고 그래서 연체율이 상승을 한 거고 제가 연체율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현재 연체율이 한 6.4%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2019년도 거를 제가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이때가 1.85입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때가 1.3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이 원인이 뭐예요? 일단은 PF 대출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PF 대출이 지금 잘 뜻대로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게 글로벌 이슈입니다, 여러분. 자산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니까 뭡니까? 버블이 꺼지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자산 가치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니까 분양이 안 되고 사려는 사람이 없죠. 비싼 가격에.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은행 빚도 못 갚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냥 사태의 원인, 핵심이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 주말 특강에 준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교육방송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궁금하시죠? 예를 들면 저도 새마을금고 조합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 원금 보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금자보에 제가 이제 다른 채널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니까 자,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말 많거든요. 뭐 댓글만 봐도 대댓글을 봐도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금자 보호가 되기는 합니다. 과정을 일단은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시려면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그 다음에 뭐죠? 외국은행, HSBC 같은 외국은행, 그 다음에 증권회사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종금이죠. 종금사입니다. 딱 얘네들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지금 새마을금고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새마을금고가 있나요, 여러분? 새마을금고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자, 원금을 보장해 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금 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자체 기금이 있고요. 세 번째, 우체국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파산을 해요. 여기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금을 맡긴 사람들은 은행이 파산하니까 돈을 못 받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실리콘밸리 뱅킹 할 때 많이 해드렸거든요. 예금보험공사라는 공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은행이 파산을 하면 예금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보해서 대신 돈을 주는 건데 이게 뭡니까? 5천만 원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5천만 원까지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을 받으려면 내가 가입한 은행이 어떻게 돼요? 그 아까 예금자보호법 상 안에 들어가 있는 은행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5대 은행 있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등등. 아까 제가 보여드린 농협은행 이런데. 자,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새마을금고는. 그 새마을금고는 어떤 법을 적용을 받냐면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새마을금고에서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어디 새마을금고에서 얼마 내고 어디 새마을금고에서 어디 냅니다. 중앙으로 돈을 집결시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한테 돈을 갚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00% 원리금 보장됩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할을 하나요? 국가에서 관할을 합니다. 국가에서. 자, 일단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어떤 은행, 내가 예금을 했는데 그 은행에서 아니면 뭐 새마을금고든지 농협이든지 단위농협이든지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해요. 내가 돈을 못 받을 처지에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로 돈을 일단은 5천만 원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댓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새마을은 저도 조합원입니다, 여러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은행에 사고가 났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자체 중앙회에서 주는 겁니다. 자체 중앙회에서. 자, 그럼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회 기금으로 돈을 주는데 이 중앙회 기금이 돈이 모자르면 못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중앙회 기금이 돈을 못 줄 상태가 되면 돈을 못 받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금보험공사라고 해서 100%의 예금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100%의 예금을 줄 돈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그렇겠죠? 일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앙회 기금도요. 100%의 돈을 줄 정도의 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충분히 얘네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어떤 뱅크런 사태가 나타냈을 때 돈을 돌려줄 만한 자기네들의 충분한 일단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회 기금이 전무하다. 돈을 돌려줄 게 없다라고 하면 돈을 돌려받을 게 없는 게 맞지만 일단은 기금에 충분한 돈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해되시죠? 예. 정말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첨부를 하면 뱅크런이거든요.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론이고요. 뱅크런은요, 여러분,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예요, 심리. 오늘 뉴스 일단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일도 계속될 거고 아마 모레도 일단은 계속될 건데
실리콘밸리 뱅킹이 이틀 만에 파산을 한 이유도 그겁니다. 뭐였죠? 심리입니다. 아, 내 예금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파산을 한 거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마을금고도 뱅크런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재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가장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새마을금고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는지. 네. 자, 새마을금고가 한 1,500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1,500개 정도에서 지금 부실로 판정될 게 한 30개 정도 있고요. 대기 중인 게 한 70개 정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100개 정도입니다. 이 100개가 다 무너진다라고 해도 충분히 중앙회 기금으로 일단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전부 다 예금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돼요. 돈은 일단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사태가 일어난 걸 주지를 했죠. 뭡니까? 뱅크런. 이틀 만에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태에 관해서 눈여겨보실 거는 돈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는 건 아닙니다. 중앙의 기금이 일단은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걸 보시는 건 아니고 뭐를 보셔야 되느냐.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지 요거를 일단은 보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올해 4월 1일에 강연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6월 말에 여러분 문제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4월 1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PF 대출 만기가 6월이었어요. 예, 만기가 6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대출도 굉장히 문제고 기업 대출도 굉장히 이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동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마을금고 사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해결이 나는지 그거 일단은 포커스에 맞춰서 좀 보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생방송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주말 특강 이런 식으로 제가 경제에 관해서 쉽고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분들 그리고 있을 텐데요. 이 내용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단타 전략을 체크해 볼 텐데요. 이 계속해서 그럼 질문 한 개만 더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오늘은 이 새마을금고 이 뱅크런인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 우리은행 역시 은행 부실 문제 함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국내 은행 이슈 짚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은행이든 사실은 어떤 은행이든지 네. 다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보셔야 돼요. 거시적으로 일단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풀어서 화폐를 좀 많이 풀었죠. 통화량 증대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내려갈 때가 분명히 온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지금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자, 그때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이 되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하신 분들 그리고 기업대출 하신 분들은 돈을 못 갚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돈을 못 갚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우리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죠. 조금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이 연체율의 상승은 금융위기
경기 위기 어떤 신호탄이 일단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질문을 굉장히 좀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주말 특강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한 번 내지 두 번. 예, 사실은 이런 얘기는 두세 시간 해도 끝나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풍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까지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외 선물에 대한 이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장의 추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슈들까지 오늘 함께 잡아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대응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이 성견 마스터님의 핵심 비법부터 해외 선물에 대한 모든 내용 함께 점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방송 초반에 언급해드렸던 생방송 단타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 상품은요, 바로 나스닥이었고요. 매수 전략으로 15,330포인트, 목표가 10포인트, 손절도 10포인트 걸고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상황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330의 매수 자리를 제가 일단은 드렸는데 오질 않았어요. 오질 않아서 오늘은 일단은 무포지션으로 일단은 대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 좀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었죠. 자, 항상 가격은 어떻게 간다? 수렴과 발산을 통해서 갑니다. 수렴을 통해서 가격의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그것을 발산으로 매도 포지션 혹은 매수 포지션으로 발산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여기에서 수렴을 했죠. 네. 수렴을 한 다음에 매수 포지션으로 굉장히 좀 많이 갔고, 자, 여기에서도 뭡니까? 가격들이 수렴을 했죠. 단기적으로 일단은 수렴을 한 다음에 매수 포지션으로 한번 크게 터지는 모습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330의 매수 포지션은 일단은 여러분들 캔슬을 하시고요. 캔슬을 하시고 한 365포인트 정도 조금 있다가 이제 이게 끝날 건데 방송이 끝나면 365포인트에서 일단은 한번 매수 도전해 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라. 왜냐? 자, 여기 보시면 365포인트에서 뭡니까? 꼬리를 달면서 수렴을 했죠. 365포인트에서 수렴을 했고 발산을 일단 했어요. 자, 그러면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했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는 뭡니까? 수렴의 구간이다. 그러면 캔들이 지그재그로 어떤 박스를 형성하면서 갈 것이고, 그 시간이 한 24시 전후로 일단은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4시 정도 되면 어떤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24시 전후에서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 매수 쪽으로 지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는 건 조금 지양을 하시고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일단 가셔야 됩니다. 컷이 나도. 이해되시죠? 컷이 나도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일단은 가시는 걸 제가 일단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공식적인 포지션은 330 자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캔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단타 전략 한번 체크해 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마지막 한마디라고 하니까 그만두는 것 아니고요. 아니죠. 네. 절대 아니고. 네. 네. 노란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제가 왜 자꾸 들어오라고 하냐면 경제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기본적 분석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 안에서 차트의 모양도 설정이 되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도 설정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가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전문가님이 아마 제 대신해서 오실 겁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다음 주에 일단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선견 마스터님이죠. 네, 계속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공부부터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 전까지 지금 바로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폐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